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다시 건강 프로젝트 건강백세 스페셜의 장효윤입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신체 활동의 기반이 되는 허리 건강은 노후 건강의 핵심이자 또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플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또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건강 되찾을 수 있는 핵심 정보 쏙쏙 함께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의와 함께하는 실시간 전화 상담 시간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00번에 4939번 지금부터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창도 열어둡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034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 사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전송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매일경제TV 실시간 방송 채팅창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건강백세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하실 전문의부터 저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건강백세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을 지켜주실 분입니다. 하주경 신경외과 전문의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주경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허리 건강에 도움되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 아픈 허리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서 좀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떤 치료를 받아보면 좋을런지 하주경 원장님의 조언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02-2000번에 4939번 지금부터 전화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서 무료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생방송 중이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전화 상담이니까 지금부터 전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주경 원장님과 함께 튼튼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협하는 허리 증상이죠. 뭐 디스크 그리고 또 협착증 어떤 증상들이 있고 어떤 질환인지 좀 알아볼까요, 원장님? 네, 나이 드신 분들께서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제일 골치가 아픈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협착돼 있다, 좁아졌다라는 뜻이고요. 척추관은 뼈 뒤쪽에 신경이 다니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 이 척추관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굵게 잘 유지가 돼 있어야 되지만 나이를 드시고 노화가 되다 보면 그 뼈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뼈가 두꺼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뼈 마디 사이사이에는 그 황색 인대라는 얇은 인대가 원래는 있는데 또 노화가 되면서 뼈 마디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그 인대가 굳은 살처럼 자라나게 되고 이러한 협착 원인들이 척추관을 좁게 만들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과 다리 저림, 보행 이상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된 증상으로는 협착증이 처음에 생기게 되면 허리부터 엉덩이 골반이 뻐근하고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혹은 오래 걷기가 힘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숙이게 되면 척추관이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반드시 펴기는 힘들고 오히려 자꾸 숙이면서 걷게 되시고요. 그리고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신경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신경에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마비 감각이 온다든지 둔하고 시린 증상이 생기고 또 신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발바닥에 뭘 붙여놓은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모래사장 위를 걷는 느낌이 든다든지 하는 이상 감각까지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통증, 이게 협착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허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리까지 저리고 또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다리 감각이 둔하면 보행도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허리가 아플 때 좀 빠른 치료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도 허리에서 좀 이제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 좀 몸에서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주경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원장님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제가 협착증 환자의 MRI 검사 사진을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왼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정상인이고요. 뼈가 있으면 이 뒤쪽으로 흰색과 회색으로 신경이 굵게 잘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협착증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빨간 원안에 보이는 것처럼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군데군데 두 군데가 검게 맥혀 있는 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에 피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왜 오랫동안 벌서듯이 쪼그려 앉으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쥐가 나기도 하듯이 실제로 다리가 눌려 있지 않아도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보시는 바처럼 눌려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허리를 위에서 내려다본 단면도인데요. 우리 허리 위에서 단면도로 봤을 때 그 파란색 원안에 보이는 부분이 척추관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정상일 때는 신경이 하얀색으로 타원형으로 보이게 되는데 협착이 진행이 되면서 퇴행성 변화로 뼈가 두꺼워지고 척추뼈 사이에 마디에 붙어 있는 황색인대가 노화로 두꺼워지면 우리 왜 마치 상하수도관이 오래 써서 안에 찌꺼기가 끼고 녹이 껴서 물길이 막혀서 물이 막히듯이 신경끼리 눌리면서 이 검게 원래는 하얗게 타원형으로 보여야 될 신경이 지금 오른쪽 검게 피가 잘 안 통하고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이 눌리게 되면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 다리에 쥐가 나고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증상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원인까지 살펴봤는데 협착증 같은 그 질환이 척추 질환이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척추는 허리만 뜻하는 게 아니고 목도 척추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목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목에서도 협착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목 사진 왼쪽 정상 사진에서 이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목을 통해서 굵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협착이 발생이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신경길들이 좁아지게 되고 신경의 흐름이 검게 막혀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 목에 있는 협착증 중에서는 추간공 협착이라고 해서 목에서 팔로 신경이 나가는 부위가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이 좁아지는 경우가 흔하고 이런 경우에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팔, 손 저림, 그다음에 팔, 손에 힘 빠짐 등이 경추 추간공 협착증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착증을 비롯한 척추 질환, 목도 그렇고요. 그리고 허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목에서 허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증상이 더 악화되고 심해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을 텐데 척추 치료 방법 저희 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 척추 치료 방법 좀 달라졌나 봐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 척추치료법은 환자분의 증상과 또 병의 위치, 모양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제가 치료법을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뭐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통증 있는 부위의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협착증 환자분들은 증상을 경감시키고 잘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협착증의 특징이 한번 발생이 되면 노화에 따라서 점점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1단계로 하시더라도 또 일부의 환자분들은 협착증이 악화가 돼서 약물 물리 운동 치료가 잘 듣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즘은 바로 수술로 가기보다는 시술들을 많이 하시죠. 시술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우리가 시술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신경 성형술이나 고주파 감압술 이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고령의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 단점은 협착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가 단기적이거나 재발이 된다든지 혹은 아예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치료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든지 혹은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3단계인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통 수술을 하실 쯤 하시는 분들의 환자분들 상태를 보면 이게 딜레마, 고민이 있는 게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일수록 중증이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위험도가 올라가는 고민이 있어서 네.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절개를 하고 피부에 절개를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수술을 해야 됐다면 점점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만 투입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시술이든 수술이든 위험하면 사실 고령이 아니더라도 좀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한 방법의 치료 방법인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저희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장님? 네, 제가 사례를 좀 들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치료가 어떤 과정인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환자분이 엎드려 계시고 제가 환자분 허리에 가느다란 내시경관을 투입을 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치료법은 의료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고안된 가장 최근의 치료법이고요. 원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수술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보시는 바처럼 절개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술처럼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신 고령이신 분들에게 위험도는 낮추면서 원인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고요. 최근에 중증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아서 주사나 약물 치료의 1단계가 듣지가 않고 심지어 시술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치료법들로 좋은 성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특징은 이 기구가 굉장히 가느다란 내시경이고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시경 끝에 광섬유 카메라도 달려 있고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돼서 환자분의 병변을 아주 정확하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각종 여러 기구들이 레이저와 고주파 장비를 포함해서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열지 않아도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고요. 또 최근에는 특히 한국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인 내시경으로 치료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단일공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그럼 이 시간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절개가 거의 없는 1cm도 안 되는 그런 절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신체적인 부담감이 훨씬 덜 할 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그동안 수술은 너무 무서워, 너무나 큰 수술이 아닐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수술을 조금 미루고 계셨던 분들, 치료를 미루고 병원에 안 가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단일공 내시경, 단일공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공 척추 내시경에 대한 궁금증 생겼다 아니면 나도 아픈 허리 때문에 시술이든 수술이든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보는 게 좋을런지
하주경 원장님의 조언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02-2000번에 4939번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하주경 원장님의 1대1 무료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화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을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세 남성분의 사례 확인해 볼까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제가 진료실에서 요즘 가장 많이 뵙는 환자분입니다. 84세 남성분이신데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예, 정신도 또렷하시고 치매기도 하나도 없고 심장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연세는 있지만은 평소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던 분인데요. 최근에 3개월 전부터 통증과 저림이 심해졌고 특히 이제 오른쪽 엉치부터 다리 바깥쪽으로 찌르르한 통증이 생겼고 다리 저림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타병원에서 이제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했지만 효과가 한 1, 2주일밖에 없고 도로 아프셨대요. 물론 주사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혈압 당뇨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단일공 내시경 시술, 그러니까 구멍 하나만 살짝 뚫어서 내시경으로 척추관 안쪽을 들여다보고 카메라로 정확히 보면서 협착의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왼쪽에 빨간 원안에 신경이 짤록하게 좁아져 있던 부분이 치료 이후에는 척추관이 굵게 뚫려서 신경이 잘 복원된 모습이 보이고요. 단면도상에서도 좌측에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까만색으로 좁아졌던 신경이 우측에 보시면은 하얗게 타원형으로 정상 모습으로 신경이 복원이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하루 이틀 만에 퇴원도 가능하시고 태어나면서 보행도 바로 할 수가 있고 이분의 경우에는 한 달째에는 가벼운 등산도 하면서 증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사실 중장년층들한테는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 괴로운 협착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72세 남성분의 사례도 확인해 볼게요. 네, 72세 남성분이시고요. 이 경우도 진료실에서 흔하게 보는 케이스입니다. 요추 3번과 4번과 5번 사이 두 마디 부분이 협착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 점 원안에 보이듯이 신경이 두 군데가 아주 까맣게 눌려 있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심한 협착증이고요. 그래서 3년 전에 타병원에서 풍선신경 확장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상이 생겼고 뭐 제대로 걷기가 힘드셔서 지팡이를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병원 내오 시에는 아예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고요. 뭐 주사 치료를 아무리 해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절개를 한다든지 허리에 나사못을 넣는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시경을 통해서 척추관 두 군데를 다 풀어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신경끼리 하얗게 잘 뚫린 모습이 보이고 단면도 사진상에서도 왼쪽에 까맣게 맥혀 있던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잘 풀린 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좀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나한테 효과가 좋을 만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아유 허리가 아픈데 치료를 받아봐야지까지만 생각하고 무슨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또 하주경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원장님의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 02-2000번에 4939번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공 척추 내시경의 특징까지 또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 단일공 척추 내시경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제가 협착증을 상하수도가 녹이 끼고 찌꺼기가 껴서 막혔다라고 비유를 드렸는데, 네. 좁아진 척추관 안쪽에 카메라를 투입을 해서 좁아진 척추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녹이 낀 찌꺼기랑 혹은 아주 더러운 물질들을 다 제거해서 이 수도관을 청소하듯이 척추관 안쪽에 협착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이것을 열지 않고 혹은 기구 삽입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수면 마취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절개 없이 내시경으로 절개 없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혈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합병증, 수혈에 따른 합병증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의 신념으로 수혈을 못 하시는 경우에도 이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령이나 만성질환자, 심지어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이 치료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수술에 비해서 절개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퇴원이 가능한 빠른 회복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안전하고 또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인데 특히나 좀 고령의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어머님 수유에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아픈 허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 하주경 원장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님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좀 증상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증상이 어떠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작년에요. 몇 년 전에 다리 수술을 받고, 이게 오른쪽 다리 수술 받았는데 왼쪽 다리가 이게 질질 끌리고 다리가 가늘어졌어요. 아, 그래갖고 서울대랑 뭐 경희대랑 막 다니는데도 증상이 이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문의드리는 건데. 서울대 경희대에서는 진료 소견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교수님들께서? 경희대 교수님은 르게리병이라 그러고 서울대 교수님은 골반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 세로마이드를 6개월을 먹었거든요. 그러는데 부작용은 많이 나고 다리는 호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뭐 협착증이라든지 혹은 뭐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소견보다는 뭐 약물 치료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받으셨고요. 네네, 신경과를 다녔거든요. 신경과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얼굴을 뵙지 못하고 직접 진찰을 하지 못해서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한데요.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다리가 이제 가늘어지고 질질 끌리고 이런 경우가 협착증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지만 기타 다른 신경계 질환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허리 협착증보다는 다른 신경계 질환으로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효과가 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한다고 해서 증상이 나아질 건 아닌 걸로 보이고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의 치료 방침에 따라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에 전념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원장님 조언 잘 참고하셔서 또 허리 건강 되찾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도 하주경 원장님의 상담 통해서 새로운 허리를 가지고 싶다. 너무 아픈 허리에서 허리 통증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02-2000번에 4939번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울산에서 전화 주셨고요. 75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아픈 허리 때문에 이제 전화 주신 거잖아요. 예. 네, 하주경 원장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어떤 치료 방법이 우리 아버님한테 적합할런지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증상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제가, 2005년 봄에 제가 협착증 MRI 찍어보니까, 신경이 두 군데 눌러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풍선인대 확장술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거기서 확장술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 울산 대학병원에서 또 MRI 찍어 보니까 역시 그 진단은 처음에 받은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12월 20일 날 콩팥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발바닥이 제일 찌리고 아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엉치가 되게 심해가지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대학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신경이 누르게져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로 하되 내과하고 이 의사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TV 보고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콩팥 신장 수술은 뭐 어떤 질환 때문에 하셨어요? 콩팥 하나가 우측 콩팥 하나가 거기에 암이 조금 그러면 그러나 현재 국제에서가. 그 신장 기능은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은 좀 많이 나은 상태인데요. 약 좀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 상태로 들으신 거고요. 지금 신경량은 제가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안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신경량은 지금 안 먹고 있고, 네. 당뇨가 좀 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당뇨약하고 심장에 대한 콩팥에 대한 그 약을 좀 그것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바닥하고 이 엉치하고 허리서부터 엉치하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발바닥만 억서 통증이 심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듣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착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최근에 시행한 풍선 확장술, 이제 이게 시술의 일종인데 이 시술은 척추관으로 작은 카테터라는 관을 투입을 해서 좁아진 마디를 풍선으로 확장을 시키고 신경 치료하는 약물을 투입을 해서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인데요. 좋은 치료법입니다. 저도 실제로 환자분들께 많이 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협착증이 많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 시술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2단계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신장 수술을 하시고 당뇨가 있으시고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약을 쓰고 또 수술을 하시기가 신장 기능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은 필요한데 수술의 방식을 최대한 작게 최소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제 내시경 치료법도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은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수술을 권유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일반적으로는 절개를 하고 핀을 박고 나사를 박는 수술들을 대학병원에서들은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또 약을 좀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술의 위험도가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진을 하고 또 체크를 하자는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도 고민해 보실 때 혹시 환자분 허리에 대해서 좀 작게 수술이지만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쵸. 큰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 나눠드린 또 단일공 내시경 같이 좀 간단한 방법의 수술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2-2000번에 4939번 다음 전화는
74세 아버님 대구에서 전화 주셨어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허리 통증 빨리 좋아져야 되니까 원장님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가 23년도에 협착증하고 네. 전방전이증 때문에 수술을 척추 유압술 했거든요. 네. 핀을 두 개 박았는데, 예. 그래, 수술해도 이래 발저림이 있고, 다리에 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수술했는데 왜 그러노 하니까 시간이 흘러야 좋아진다 이카대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26년 한 3년째 접어드는데도 다리 저리고 발 저리고 발에 참 다리에 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목 사진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 그래 목에 척수병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아, 그럼 제가 일단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예, 예. 일단은 수술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발이 저리고 힘이 없다고 하시면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수술 전부터 신경이 좀 너무 많이 상해 있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신경이 100% 다 회복이 안 돼서 후유증이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어도 신경의 회복이 다 안 되면 증상이 다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수술한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허리 말고 목에 척수병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척수병증은 척수신경에 병이 있다라는 뜻이고 목신경의 가운데 줄기 부분, 목신경의 중앙 부분이 눌려서 손상이 오면 이걸 척수병증이라고 하는데 이 목에 척수병증이 생기면 목에서 밑으로 신경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중심이 안 잡히거나 발이 저리거나 혹은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하는 증상이 목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척수병증의 특징은 신경의 가운데 부분이 많이 눌려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술이나 혹은 아주 작은 치료나 운동 재활로는 힘들고요. 이렇게 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진도 보고 다 환자분의 증상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네, 그러면 마저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궁금하신 거. 저희가 지금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버님 다른 증상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척수병증 이거 하려면 전신 마취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척수병증의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척수병증도 환자분의 이 병변의 모양에 따라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절개하면서 해야 되니까 전신 마취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척수병증에 대한 목 수술도 과거에 비하면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고 수술도 예전에 비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목에 척수병증이 맞고 이것 때문에 다리가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치료를 늦추시면은 나중에 더 좋아지기가 힘들 수 있고요. 잘못하면은 상하지에 다 마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척수병증 같은 경우는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얼른 이제 병원 가셔서 정확한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맞는 방법에 적합한 치료 꼭 받아보시고 건강 회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건강 백세 스페셜 계속해서 82세 어머님 녹번동에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81세 어머님 녹번동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여보세요? 네, 저희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전화 연결하는 동안 또 저희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1세 어머님의 사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81세 할머니시고요. 네. 제가 말씀은 할머니라고 드렸지만은 이분도 사실은 아프기 전에는 잘 걸어 다니시고 네. 사회 활동도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최근에 다리가 힘이 없고 못 걸어 다니시고요. 너무 아프니까 뭐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네. 근데 연세가 있고 또 당뇨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큰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자녀분들이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병원에 안 갈 수가 없고 또 동네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 또 어떻게 돌려보내요? 의사 선생님들이 또 주사를 권하니까 주사를 맞고.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심지어 주에 1, 2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얼마 전에는 응급실로 실려가셨대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이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4번하고 5번이 꽉 막혀서 아예 까맣게 눌려 있고요. 신경이 아예 이렇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눌려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잡히지가 않은 겁니다. 약이랑 주사로는. 그래서 연세가 있고 또 기존에 당뇨로 인한 전신마취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고 보신 것처럼 이 척추관의 협착의 원인이 제거가 되면서 척추관이 하얗게 뚫리고 신경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원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하셨고 심한 통증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재활 통해서 한 두세 달 뒤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회 활동도 하시고 여행도 가고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예후가 좋았던 사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응급실에 갈 정도로 이제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했던 그 꽉 막힌 협착증을 척추 내시경의 도움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내시경 협착증 때문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아플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심하게 아파지기 전에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또 하주경 원장님의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도 좀 이렇게 예후가 좋은 사례처럼 좋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2세 여성분의 사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비교적 젊은 분이셨는데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반이 돼서 많이 아팠던 케이스였어요. 평소 골프도 많이 좋아하셨는데 최근에는 통증으로 하질 못하셨고 왼쪽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으로 발바닥까지 찌릿한 통증이 내려가셨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골프를 배우고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서 보니까 이제 한 달 뒤에 해외 골프 여행이 잡히셨는데 그 치료를 뭐 예를 들어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 여행을 취소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 약이랑 주사로 참아 오셨던 거죠. 여행 다녀와서 치료를 제대로 하시려고. 네. 그런데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환자분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 치료의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으니까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고 좌측 빨간 원에서 좁게 눌려있던 신경이 오른쪽 시술 이후에 하얗게 넓어지고 돌출된 디스크도 내시경에 장착된 레이저와 고주파로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환자분께서 시술 다음날 퇴원도 하셨고 이후에 적절한 재활을 통해서 한 달 뒤에 해외로 출국해서 골프 여행도 즐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허리 통증으로 시작된 우울증까지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수면의 장애가 오다 보니 이런
우울증까지 좀 동반이 된 사례였는데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허리 건강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누워 있으면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너무 심해지면 정말 누워 있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나한테 적합한 치료를 받아서 이런 통증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치료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런지 하주경 원장님의 도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02-2000번에 4939번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 디스크와 협착증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원장님.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허리 말고도 목에도 협착증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은 47세 남성분이시고 이 목에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빨간 점선 원 안에 보면은 많이 눌려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도 동반이 돼서 신경이 눌려 있었고, 그리고 실제 증상이 목에서부터 어깨 쪽지 승모근 그리고 팔하고 손까지 방사통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병원을 다녀보셨지만 이제 근본적인 치료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소견은 알고 계셨는데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목은 수술이 절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고 계속 주사와 도수 치료로 참고 지내신 거죠. 근데 이러한 치료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똑바로 누우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 장애도 오고 뭐 심한 날에는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목의 경우에도 허리처럼 통증이 심할 때는 고개를 숙이면 통증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에 협착이 심하신 분들은 앉아서 날을 지새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보시는 바처럼 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이 좁아졌던 부분이 하얗게 넓어져 있고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던 디스크도 내시경에 장착된 레이저와 고주파로 치료가 잘 되었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 부분이 목신경에서 팔로신경이 나가는 부분이 까맣게 막혀 있던 거고요. 이 부분을 내시경으로 추간공을 들여다보면서 신경에 나가는 길을 넓혀주고 협착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얗게 신경이 복원이 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치료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잘 좋아졌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수를 이제 12회나 받으시고 주사 치료까지 좀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단유공 내시경을 받아보셨는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후의 생활 자체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게 또 허리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치료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저희 02-2000번에 4939번 전화 남겨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1세 아버님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도 빨리 좋아지셔야 되니까 우리 원장님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좀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증상을 말씀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 있는 쪽에서 응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네, 허벅지 알로 다리 종아리로 해서 발바닥에 모래 밟는 거지, 그렇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양쪽 다 그러세요? 한쪽만 그러세요? 아니요, 한쪽이요. 한쪽. 네. 걸을 때 많이 심하세요? 아니면은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심하세요? 주로 언제 심하세요? 그러니까는 주로 잠자고 그런 데는 아프고 그러진 않는데, 한 걷다 보면. 100m 정도 걸으면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치료는 뭐 원장님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저 수술 3번 했어요. 아, 이미 수술을 3번 하셨어요? 네네. 어떤 수술인지는 기억하세요? 시술이죠. 시술, 시술이 아니라 수술. 수술, 절개에서 하는 수술 말씀이세요? 네네네네네네. 혹시 뭐 나사못을 넣는 고정 수술도 하셨나요? 아, 그것도 했어요. 수술하고 증상이 좋다가 최근에 이게 생긴 건가요? 아니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좀 증상이 남아 있으신 건가요? 그냥 마지막 수술이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4, 5년 됐을 거예요. 그거 4년 전에 수술하시고 증상이 네네. 많이 나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재발을 된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팠던 다리가 옛날에 수술하기 전에도 아팠었던 다리인가요? 그쪽이라고 봐야죠. 음, 그냥 지금 저희 좌측이거든요. 좌측이요? 네네. 옛날에도 좌측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능성은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후유증 증상이 뒤늦게 좀 발견되는 경우죠. 이 우리 몸의 신체에서 신경은 재생이 잘 안 돼요. 머리도 그렇고 척추신경도 그렇고 많이 눌려서 손상이 오게 되면은 100%다 좋아지지가 않는데 뭐 물론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술을 3회 정도 하셨다 하신 거 보면 신경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증상이 다 안 좋아지고 남은 게 지금 이제 나타난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정한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고정을 한 경우에는 그 마디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만 그 마디가 고정됨으로 인해서 그 위나 아래가 노화가 가속화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협착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가능성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MRI를 한번 다시 꼭 찍어보고 수술된 부위 말고 옛날엔 괜찮았는데 새로 협착이 생긴 데가 있는지를 꼭 찾고 거기에 대해서 알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중현 원장님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 보다 현명한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서 나눠봤는데 저희 계속해서 또 전화 접수는 받고 있으니까 02-2000번에 4939번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또 고민들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샵 2034 문자창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척추 질환 치료를 할 때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까요, 원장님? 네, 이 척추 치료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 네. 솔직히 척추 치료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의 증상과 질환 그리고 신경의 여러 특성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치료의 장단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 하나가 무조건 최선이다라고 고집을 하기보다는 환자분의 증상과 환자의 원하는 거에 따라서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무조건 단정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의 사진, 증상 뭐 다 중요하지만 일단 그 환자분이 뭘 제일 불편해하시고 뭘 제일 원하시는지를 서로 잘 의료진과 환자분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는 정답이 없고 그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과 비수술 모두 다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겠지만은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치료법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도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서 좀 다양한 치료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척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비수술을 하는 곳에서는 비수술만 권유를 할 거고 수술만 하는 곳에서는 사실상 수술까지 안 해도 되는 분이어도 수술적인 방법밖에 권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비수술, 수술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방법의 치료를 하는 병원에 직접 가셔서 좀 구체적으로 상담 나눠보시고 전문의 또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술도
수술도 우리 경험이 많은 하주경 전문의와 함께 저희 2부도 이어지고요. 또 2부에서도 전화 상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좀 구체적인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 아픈 통증 참지 마시고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 사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샵 2034를 통해서 사진 전송해 주시면 훨씬 더 자세한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2부에서 상담 나눠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화 그리고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건강과 의료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정보를 과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송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신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